9호선은 물론 좋은 호선이죠. 급행도 있고. 그래서 수혜지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환승 구간이 유력시 되는 신강일역과 신하남역 구간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또 호가를 1억 높여 부르고 있다. 호가만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래를 못한다. 그런데 호가를 높였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럼 호가만 올라가면 거기는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저기 농막 하나 사가지고 한 1조 부르세요. 1조 부르면은 자산 1조니까 엄청 살기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하남 다산 신도시일 때 집값이 더 뛸 수 있대요. 아, 여기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집값을 너무 올려놓은 신도시들 보면은 뭐가 문제를 일으켰냐? 상가. 왜냐면은 다산이나 저기 하남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강남 쪽이랑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뭐 다산 같은 경우는 강남이랑 가깝다기보다는 이제 강남 사하구 해가지고 강동구랑 가까운 정도인데, 그런데 막 상가 1층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수요는 안 들어왔는데 임대료는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뭐 때려요? 렌트프리 때려놓고서 분양을 해요. 렌트프리 때려서 분양한 걸 분양을 받아요. 그래서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2년 하더니 렌트프리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더라. 상가 폐업해 버리더라. 해보니까 렌트프리 끝나고 나면은 한 200, 300씩 줘야 되는데 월세를. 그런데 그렇게 나올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빨리 접는 거예요. 더 피해보기 전에. 망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를 매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을 받았던지 혹은 전매, 진짜 신도시 상가 전매로 파는 인간들은 쓰레기죠. 왜냐면 안 돼서 파는 건데 여기다가 프리미엄을 쳐붙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받은 사람들 노후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즉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산이야 늘어나겠지만 진짜 막 소비력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버는 돈도 올라가진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짜리 사는 집이 10억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5억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자들 산다고 상가 가격을 때려 올려버리니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공실이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 도시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거품이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자, 그러면서 보면 뭐예요? 자, 신도시엔 뭐가 많다? 서울 사람들. 지금 뭐 탈서울에서 아파트 매입 비중이 40, 50%에 달한다. 대소리 집어치우고요. 하남, 구리, 광명 같은데 특히 뭐 구리, 광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남 같은 경우는 자꾸 매입 비중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하남의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55.6%에 달한다. 그래서 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한 거예요? 7월? 그래서 뭐 55.6%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매입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7월에 뭐가 많았어요? DSR 규제는 진행이 되지만 LTV는 조금 풀렸으니까 고소득 무주택자 많지는 않죠. 그들이 매입한 것도 있고 막상 7월 돼서 명의를 분산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보면은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늘었다. 보통은 언제 많이 늘었어요? 이럴 때. 요거 다 법인 이런 것들 다 외지인 돌린 거죠. 다 분산한 거죠. 요거를 이제 팔고 있는 건데 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남에 공급이 정량, 추후에 3기 신도시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GTX 들어오면 오른다. 그렇다면은 안 믿는 지역은 사람들도 안 믿어요. 저기 GTX 끝자락에 그런 지역들 사람들도 안 믿는다. 그리고 GTX 자체가 무조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철도다 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안 오르는데 교통호재 있다고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 명의를 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외지인들이 막 샀으면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전세 역시도 떨어지고 있다. 가격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 영향이라고 하는데 가격 급등 피로감이 아니라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대출 규제는 당연히 영향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너무나도 저금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구나 카우나 돈 빌려가지고 집 샀는데 빚의 습격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신고된 게 92건인데 이 중에서 지금 신고가 거래가 40%, 하락이 60%예요. 저런데 아직도 계속 상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92건 신고됐을 때 계산한 거예요. 물론 신고가 더 되면 비중이 조금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도 비중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비중 한번 해봤어요. 신고가가 40, 하락이 60%, 올라가는 게 40, 떨어지는 게 60. 4대 6이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지인들 막 들어오면 뭐해?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과거 신고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쪽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다. 자, 거래 보면 어때요?
자, 요거 굉장히 의심 가는 거래죠. 2억짜리가 그것도 1층인데 4억 4,300에 거래가 됐다. 뭘까요 이거? 거래 더럽게 안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12억 하던 것들 갑자기 뭐 13억 요거 뭐 올랐다고 칩시다 하는 사람 있다고 치는데 요건 굉장히 의심이 가죠.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자, 왜 오르기 힘들다고 하냐? 전세가율이 지금 50% 60%대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전세가는 오르다 멈췄죠. 그런 상황인데 매매가는 계속 올리죠. 초창기 진짜 우리 예전에 투기꾼 4가지 유형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갭투기 수요들은 언제 들어가냐? 갭이 작을 때. 왜냐면 갭이 작아야 환금성이 좋으니까. 자, 요때 생각해 봅시다. 갭이 크지가 않죠. 요쯤 오니까 이 집을 살려면 5억 넘게 있어야 된다. 요때는 1억도 없어도 됐죠. 그렇다면은 갭이 5억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5억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51.5%니까 한 40%는 대출을 받고 전세 하더라도 깡통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곳도 많다. 지방 쪽에 다주택 아니고 무주택 갭투기 같은 경우는 금리 조금만 오르든가 집값 조금만 떨어지든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깡통 되죠. 깡통 주택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전세가 오르다 멈췄죠. 매매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오르다 멈춘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갭 자체는 많이 벌어졌다. 지금 얼마 필요해요? 요거 살려면 4억 5천. 거주하지 않는 집이 4억 5천. 자, 요거 지금 전세가 떨어졌죠? 근데 매매가는 그대로 올렸죠? 갭 6억 필요하죠. 요거 갭이 한 10억 필요합니다. 거주하지도 못하는 집을 전세 끼고 사는데 10억이 넘어가요. 문제가 크죠? 저렇게 갭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 집값은 되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뭐 갭이 1억대 샀다가 9억이 올라가가지고 갭이 10억이 됐다. 이런 건 문제될 게 없죠. 버티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갭 작을 때 들어가서 갭 조금 커지면 팔아요. 이게 진짜 투기꾼들이다. 정보 빠르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 집값 계속 올라간다. 집값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들어가서 아, 내가 처음에 한 10판 정도를 내리 이겨가지고 엄청 벌었어. 그리고 나오면 번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엄청 벌었어. 난 그래서 더 벌 수 있어 하고 카지노장에 끝끝내 붙어있다가 나중에 다 잃고 그 주변에 서성이면서 집에 가가지고 집문서 팔고 다시 카지노 하고 그런 도박이 되는 거다. 근데 카지노는 그냥 나가려면 나가지죠. 집은 올랐는데 팔지 않으면 못 나간다. 매물 보면 어때요? 떨어지다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연초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전세는 쭉 빠졌고 월세는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 공급 부족이죠. 전세 월세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요거 교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매물 뭐 쭉 늘었다가 조금 줄었지만 이때 그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줄고 상승 거래는 40%, 하락 거래는 60%. 부동산 시장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자, 분양. 그런 와중에 지금 이거 10월로 밀렸죠. 그러니까 인근의 막 가격 여기서부터 계속 띄우고 있는 거다. 입주는 어때요? 공급 부족이냐? 아니, 올해 하반기에만 5,800세대 들어오는데 뭐가 공급 부족이에요? 계속 오를 상황이냐? 아니죠. 자, 결론 뭐예요? 자, 일단 외지인 늘어났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지인이 안 사고 있죠. 왜? 올려놓고서 현지인들 팔고 빠지고 있는데 서울 매입이 늘어났다라는 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명의부산, 두 번째는 서울에서 밀려서 내려와서 물리는 거. 하남역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수만 보더라도 상승률 떨어지고 있죠. 매매든 전세든. 그리고 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기 이제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갈 수 없고 빠지는 수요들만 있는 거다. 갭투기가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산 거예요? 돈 없으니까 갭이라도 껴가지고 사놓고서 나중에 돈 모아서 전세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기가 언제다? 끝물이다. 네 번째, 9월 하락거래 비중이 지금까지 신고된 걸로 따져서는 60%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 정량. 올해 하반기에 입주 물량 몰렸죠. 그리고 분양가 역시 인근 분양가 띄우기 들어가고, 거기다 아까 지금 2배 가까운 가격으로 갑자기 한 건 1층짜리가 거래된 요런 것들 보면은 호가 띄우기, 그 다음에 실거래가 띄우기, 요런 것들 지방에 만연하다는 것들 나오고 있죠. 의심 사례들 나오고 있고, 요런 거 생각하시면은 지금 집 살 때냐 아닐 때냐. 하남 살기 안 좋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남이 살기 나빠요? 물론 단점은 있죠. 하남 상가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실 난 곳들이 많을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하남보다 더 싼 서울들도 공실 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는 살기 안 좋다가 아니라
가격이 거품이기 때문에 주변 실수요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외지인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외지인 비중이 늘어나죠?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안 사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거품이 비싸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거기다 갭이 늘어났으니까 갭 투기 수요도 못 들어온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느냐? 지독한 거래 절벽이 올 것이다. 지독한 거래 절벽 이후에 뭐예요? 교산 당첨되고 다 끝나면은 전세 수요 싹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역전세는 아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